오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이렇게 아이의 미디어 조절과 관련되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모여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아이의 미디어 조절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그로잉맘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잘한다의 아이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발달 심리학을 기초로 한 책과 콘텐츠 강의들로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부모님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세상에 이제 딱 태어났는데 어쩌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저 네모난 핸드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달적으로는 아이가 시각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아이한테 가장 먼저 이제 보이는 물건이 저희의 휴대폰, 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나오면 너무 이뻐서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가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가 있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년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제 성인기 자녀들 같이 있는 분들까지 정말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제부터 아이한테 미디어 노출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 어떤 미디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나누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조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요. 미디어 조절에서 조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조절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균형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디어를 조절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미디어 사용이 시작되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개념이 미디어 조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디어 노출을 언제부터 하겠다, 시작하겠다. 라는 것과는 좀 별도로 미디어 조절이라는 건 이미 사용을 시작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미디어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조절이라는 건 규칙이라는 것이 없이는 조절이라는 걸 아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결국에는 사용하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이것을 아이가 끝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곧 쉽게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규칙을 전제로 미디어에 사용하는 방식을 계속 연습해서 그게 습관이 되는 그 순간 아이가 조절력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조절력이라는 건 우리가 미디어 조절에만 사실은 국한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것에서 조절은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식이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요. 원래 되게 맵고 짜게 먹고 그러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는 조금 먹지만, 약간 안 먹어야 될 때를 구분해서 내가 참는 거. 이게 바로 조절이더라고요. 이 조절력이라는 게 어떤 영역들에서 계속 조절력이 연습이 되면 다른 파생된 영역으로도 이 조절력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꼭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절력은 하나의 어떤 장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조절을 연습하면은 공부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자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조절력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의 내면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미디어 문제 자체를 정말 미디어 때문에 미치겠어. 물론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미디어라는 것을 조절시키면서 우리 아이가 조절력을 갖게끔 내가 가르치고 연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규칙이라는 건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은 내가 아이 옆에 있든 없든 아이가 어느 곳에 있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연습을 시키면 사실은 아이가 몰래 몰래 조금씩 야근수를 부릴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어느 정도 아이가 지켜야 하는 부모가 없을 때도 지켜야 하는 어떤 기본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는요, 아이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조절을 계속 강요할 수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진정한 미디어 조절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제가 아까 조절력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미디어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시죠. 제가 상담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막,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면 그렇게 미디어를 안 보여주려면 아이하고 막 상호작용하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우리가 미디어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꿀 같은 시간을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지연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반드시 근데 이 생각을 하긴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아이가 미디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규칙이 반드시 생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원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죽을 때까지 미디어를 안 볼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게 언젠가는 아이가 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때 나이가 됐으니까 조절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미리 부모가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게다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미디어에만 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만 잘 조절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미디어만 안 보게 되면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가 뭐 음란물이라던가 뭐 뭐든 우리한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에는 다 조절력이 없으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몰입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디어 조절이라는 것에서 조절력이 핵심이고 조절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와 아이 사이에 규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집에 내가 아이한테 분명하게 강조하는 한두 가지의 미디어 규칙이 뭐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규칙을 아이도 알고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땡땡이가 휴대폰이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규칙이 뭐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이가 대답을 한다면 또 그 대답이 내가 생각한 거랑 일치한다면 규칙이 잘 정해져 있고 아이한테도 입력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일단 1번부터 막히십니다. 잠깐, 규칙이 뭐였지? 내가 아이한테 매번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실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규칙은 내 나름대로 있는데 너무 많거나 그때그때 달라지거나 그래서 아이가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료는 너무 높고 사용 시간도 너무 길어요. 그리고 주말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말에는 부모님도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좀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로잉맘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쯤에. 근데 그때 솔직하게 내가 스마트 기기,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는 아이가 원하는데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그다음에 집안 살림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치대면서 칭얼거릴 때, 그다음에 이제 외식이나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좀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나도 모르게 계속 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미디어 규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정 안에서는 되게 희미한 경우가 많고, 근데 이 규칙이라는 건 실제 연구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의 규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이가 인지 조절을 하거나 행동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떤지 살펴본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규칙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입력했을 때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명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규칙이 있냐 없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규칙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규칙의 중요성에 비해 규칙이 실제로 인지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뭐, 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넣어서 만들어 본 간단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누리 포털에서 이 연수자료 다운받으시면 이 부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규칙이 몇 가지나 있을까 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이가 조금 6세 이상 정도면 같이 좀 해보셔도 되고, 부부가 같이 해보셔도 좋고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우리 집의 규칙 안에 있는 이 체크리스트에는 그냥 단순한 규칙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얼마나 적절하고 지지할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미디어를 단순히 금지하는 것 이상으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사용법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상태인지까지 요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체크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사진이나 이렇게 찍어주시고선 체크해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가족이 규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개수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세 개 이하로밖에 체크가 안 됐다. 이러면 지금 아이가 언제 어떻게 그 미디어를 사용하고 멈춰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좋지 않은 콘텐츠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같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다음에 한 4개에서 7개 사이라면 규칙이 있거나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확보하셔야 하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에서 10개 사이가 체크가 되셨다면 사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규칙도 있고 가족이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도 많이 나누고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 너무 중요하고 우리 집에 지금 규칙 없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미디어 사용 규칙은요, 어쨌든 다른 훈육 규칙처럼 되게 아이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쉬운 말로, 짧은 말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정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 때 시간 단위로 많이 하세요. 30분, 하루 1시간.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그 규칙이 있으면 좋고 잘 지켜지면 상관이 없는데,
잘 지켜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마다 시청 시간, 그러니까 이 플레잉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분이 남았는데 아이는 12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러면은 2분 남았을 때 그만 하고 끊어버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영상 같은 건 그래도 아이한테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긴 건 내일 봐야 해. 라고 뭐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미디어가 단순히 쇼츠나 무슨 뭐 유튜브 같은 이런 형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되게 긴 어떤 시리즈물, 뭐 겨울왕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제대로 된 콘텐츠 이런 걸 보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애들은 이제 조금 더 큰 애들은 틱톡 같은 쇼츠를 계속 돌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게임을 30분만 해?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약간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고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처음에는 뭐 20분, 30분이 먹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30분 안에서 뭐 게임을 몇 판 할 수 있는데 그 뭐 한 두 판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30분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에서 하는 건데 게임은 정말 두 판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규칙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아이가 성장하는 연령과 아이가 소비하는 어떤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처음에 몇 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규칙 중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이가 식당에서는 절대로 휴대폰이나 미디어를 보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인데 그렇다고 선생님 아이는 되게 착한가 봐요 라든가 선생님 아이는 미디어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이고요. 아이 미디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항상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그러는데 어,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미디어를 보지 않는다는 뭐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칙인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함께 우리 가족이 설정했던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직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부작용은 어릴 때 식당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미디어를 막 보고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목을 막 계속 이렇게 빼면서 보거나 아니면 엄마 왜 쟤네들은 볼 수 있는데 나는 못 봐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라는 점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설정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규칙을 계속 어기게 될 것 같아서였어요. 왜냐면 밖에서 밥을 먹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미디어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 더 오래 먹거나 내가 이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길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 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를 계속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미디어를 보게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가 어, 밖에서는 보지 않게끔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카세트를 하고 다니거나 이런 이제 유아기 때도 처음부터 타자마자 미디어를 쥐어준 게 아니라 대충 도착 예정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아이가 이미 뒤에서 몸을 비비 꼬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했어요. 최대한 참았다가 주는 거야. 이동 중에는. 그래서 아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처음부터 보여주면 길이 막히거나 이러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늘어지는 거야. 내가 운전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이 찾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에서는 이제 시간이나 횟수에 맞춰서 아이가 미디어를 보고 끊을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보지 않는다.
이런 규칙은 좀 설정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눈이나 키 발달이나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주고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요. 덧붙여서 제가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규칙이 한번 설정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규칙은요,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조절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부모인 내가 자꾸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규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규칙을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아이한테 질문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이가 조금 대화가 되고 인지가 되면 너가 지금 자꾸 어기는데 어떻게 하면은 규칙을 지킬 수가 있겠어? 차라리 아이가 한 개만 더 보는 게 좋겠어. 내가 너무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래 그러면 일단 한 개만 추가를 해보자. 대신 한 개를 더 추가해준 대신에 넌 반드시 꺼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겨울왕국 같은 거, 영화 이런 걸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실 얘는 또 예외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말 이런 건 주말에만 본다라던가 이런 식의 규칙이 추가되거나 좀 조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 지킬 수 있는 방식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한 규칙은요, 아이가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지만, 아이가 생각할 때 억울하지 않으려면 가족이 함께 지키는 규칙을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걸 이제 요식행위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야 이 미디어라는 것은 모두가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이가 규칙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중에는 저랑 남편도 어, 휴대폰을 보지 않고 밥을 먹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뭘 볼 거면 차라리 같이 보거나 집에서도요. 그렇게 이제 조금 규칙이라는 것들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규칙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도 아마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시행착오가 있으실 거예요. 이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반복이 돼야 아이한테 입력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아이는요, 못 지키는 게 당연해요. 제가 얘기했죠. 미디어를 통해서 규칙을 지키는 걸 연습하고 그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조절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조절력이 다른 영역에도 확장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절력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줘도 아이가 규칙을 못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잘 지키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밑에 써놨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한테 허용을 하고 갑자기 우리가 불안해지면 뺏는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예시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친구 만나야 돼. 내가 지금 설거지 해야 돼. 그러면 아이한테 그냥 그 미디어 보고 있을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제안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이제 원래 규칙에 맞춰서 미디어를 보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뻔히 보니까 지금 벌써 세 개째야. 이제 좀 있으면 내 달콤한 휴식 시간도 끝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모르겠다. 눈 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막 흘렀어. 그 막 한 시간 반이 지났어. 그럼 갑자기 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화가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너 세 개만 먹고 그만 보기로 했잖아. 이제 이러면서 아이를 훈육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만 봐. 하면서 갑자기 뺏는다라든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도 규칙을 지키려고는 했어. 근데 보다 보니까 세 개가 넘어간지 몰랐고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잘 보고 있다가 뺏겨버리거나 혼이 나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고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아까 제가 앞에서 규칙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미디어를 줬을 때 효과적인 나도 잘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보고 또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시간대가 무엇인지 보고 계속 규칙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본격적으로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도록 그 규칙을 지킨 경험이 생기고 반복되도록 처음에는 조금 품을 들이셔야 합니다. 처음엔 조금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규칙을 기억하는 질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는 규칙을 잘 매번 얘기해도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미디어 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규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아이가 언어 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연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세 개만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가능하면 아이가 대답하게끔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아이가 생각하고 대답하죠. 인지가 되는 과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세 개만 보는 거야? 이러면 아이가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못 들었을 가능성도 되게 높지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가 몇 개를 보는 거였지? 시계가 숫자 몇 추로 가를 때 그만 보는 거지? 우리가 언제 그만 밥을 먹고 나서 언제 그만 보지?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다시 한번 규칙을 상기시켜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건 약간 하이 레벨인데 영상을 보기로 했어. 그러면 규칙을 알려준 다음에 상기한 다음에 이거 보고 나서는 뭐 할 거야? 라고 미리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아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가 생활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루틴한 타임테이블 안에서 영상을 보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이 뭐가 있는지를 좀 그려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나서는 어떤 거 할 거야? 뭐 하고 놀 거야? 이런 식의 질문들.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계획을 묻는 것도 있어요. 어떤 영상 볼 거야? 뭐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러면 생각하겠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재밌는 걸 봐야 돼. 그럼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카봇을 3개 볼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규칙과 사용에 대해서 아이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아이가 규칙을 반드시 성공하도록 한 번의 성공을 일단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성공은 여러분이 달콤한 휴식 시간을 약간 포기하고 아이한테 주시를 좀 해주셔야 해요. 근데 그렇다고 옆에서 이렇게 하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면서도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계속 보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 흥미로운 것을 하다가 그만두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제 강의나 저의 어떤 뭐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재밌는 거를 약간 지독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왜냐면 보면 끝까지 다 봐야 돼요. 16부작을. 그날 하루가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너무 재밌는 건데 그만두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도 막 인스타에서 쇼츠 같은 거 막 돌리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 벌써 4시간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거 규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 지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요, 규칙이 있는데 내가 규칙을 지켜본 경험보다 매번 못 지켜서 혼나는 경험만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규칙 어차피 잘 못 지켜. 또 혼날 건데 뭐. 머리가 좀 자라면 에이, 그냥 보고 혼나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분을 보고 30분 동안 영상을 뭐 5개를 본다라고 하고 끝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계속 가끔씩 보면서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개쯤 봤어. 이제 5개째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곧 끝나는구나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이한테 물론 규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도 있죠. 이제 1개 남았네. 이렇게 지금 4개 봤어. 끝. 지금까지 몇 개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마지막
시간 내에 보는 마지막 영상을 볼 때는 그 영상이 끝났을 때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데 내가 이걸 성공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지지와 칭찬과 격려를 받았어. 이게 한 세트로 묶여서 몇 번 반복이 돼야 이게 아이한테 내재화가 돼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5개 정도 마지막 영상을 보고 있어. 그게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영상 볼 때 아이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딱 5번째 끝났어. 그럼 아이 옆에 와서 이제 설거지나 이런 거 하던 거 그만두고 와서 엄마 보니까 5개 다 봤네. 맞니? 라고 얘기하고선 끌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땡땡이가 꺼보자. 라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서 그만 봐. 하고 끄면 강탈당하는 느낌이에요. 예, 규칙을 지키긴 지켰는데 강탈당했어. 근데 아이 입장에서 내가 직접 종료하고 조절한 경험은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가능하면 직접 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규칙을 지켰어. 땡땡이가. 최고 잘했어. 진짜 어려운 일인데. 라고 하면서 격려를 듬뿍 해주시면 좋아요. 저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한 개만 더 보면 안 돼요. 그럼 아이한테 왜 한 개 더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요 뒤가 너무 궁금해서. 그럼 이제 이건 부모님이 조금 유연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딱 한 개만 볼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여기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엄마는 아빠는 네가 다시는 하나 더 본다고 할 때 허락을 못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아이가 보게끔 할 수도 있어요. 대신 그러면 다시 6번째 영상이 끝났을 때 동일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지키지 않고 때를 쓰면 이건 이제 훈육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 어떤 기기 있죠. 스마트폰, 패드 이런 것들, TV, 리모컨. 권한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키고 가져갈 수 있고 리모컨을 누를 수 있게 되면요. 실은 점점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도 리모컨이 서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아무 때나 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유 아이들도 엄청 영특해서 리모컨으로 막 엄청 잘 누르고 찾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부모님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핸드폰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한테 뺏기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핸드폰을 이렇게 쓱 가져가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부모님의 휴대폰에 대한 권한을 분명하게 지키셔야 돼요. 저는 심지어 이제 조카들이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잘 못하니까 얘네가 이제 제 거를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만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카들한테 다정하고 착한 이모지만 사실은 아이한테 이거는 내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걸 사용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지금 요청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모 거 그렇게 막 가져갈 수 없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가 보고 싶은 게 있거나 만져보고 싶으면은 내 옆에서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휴대폰을 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 휴대폰은 내가 너와 연락하고 너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준 거지. 이게 아직은 네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 권한은 엄마 아빠가 관리하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습이 될 때까지는 이거는 책임이 엄마 아빠한테 있어. 라고 정확하게 권위를 가져가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뭔가 조절을 하고 뭐 규칙을 지키게 도와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조금 힘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는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는 0.1%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부모가 지키도록 도와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규칙이 잘 안 지켜졌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약간 치트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미디어 사용을 끝내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TV를 보고 막 한참 정말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끊고 가서 저녁 준비해야 돼. 좋아요? 너무 안 좋죠? 기분 너무 안 좋아요. 죄송해요. 근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재미있는 걸 봐요. 이 순서는 좋죠. 그 사람은 내가 되게 재밌는 걸 한 다음에 하기 싫은 걸 하는 순서가 당연히 싫어요. 근데 이게 패턴처럼 돼요. 영상 그만 보고 씻어. 영상 그만 보고 숙제하자. 영상 그만 보고 책 읽자. 그러면 뒤에 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상을 멈추는 거와 숙제를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아이한테 드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마친 직후 한 5분에서 30분 사이의 활동은 좀 대안 활동 같은 게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숙제 씻기, 뭐 책 읽기 이런 걸로 안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부모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아이하고 같이 만드는 활동을 해보시는 걸 권해요.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취학전일 때 같이 해봤었는데, 영상을 보고 나면 그 재밌는 거를 보다가 그만 보니까 너무 싫잖아. 그럼 우리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엄마가 너무 바빠서 너랑 못 놀 경우,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놀이의 종류. 그다음에 엄마 아빠랑 같이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나눠서 아이가 여러 가지를 적어보게 하는 거 아니면은 아이가 아직 못 적으면 부모가 적어주죠. 그림으로 그려주거나 그러면 아이가 딱 보통 미디어 다 보고 나면 심통이 나니까 그럼 나 이제 뭐 해? 이러거든요. 그럴 때 같이 만든 리스트에서 네가 할 것을 한번 골라봐.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아이랑 활동을 해보시고 붙여놓으시고 이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안 활동을 할 때, 아이의 기질, 아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어떤 성향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에는 아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하면 조금 더 아이가 재미를 느낄 만한 대안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뭐, 새로운 자극을 되게 좋아하고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자극이 굉장히 빠르고 강렬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몰두하거든요. 빨리빨리 바뀌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자극을 되게 밋밋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 추구 높은 친구들 너무 미디어 많이 사용하지 않게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하는 성향의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규칙의 설정과 제한도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해야 하고요. 대안 활동을 제한할 때 이왕이면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거 밖에 나가서 뭐 뛰고 오는 거, 바깥놀이 하는 거, 아니면 뭔가 구기고 뭐 해서 던지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안 활동은 대화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봤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나 거기 가보고 싶었어. 뭐 그런 것들을 리스트에 적어보게 한다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뒤에 교시에서 제가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나올 텐데, 아이가 직접 내가 유튜브 만들면 난 이런 거 만들 거야 하고, 종이나 이런 데다가 그림이나 영상 콘티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조금 연결된 작업인데, 미디어가 아닌, 근데 미디어와 연결된 흥미로운 작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 주제가 되게 분명하고 몰두하면서 탐구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유튜브 시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지네가 명확하게 좋아하는 어떤 주제나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대화할 때는 뭐 봤어? 한다면 재밌었겠다. 무슨 내용이었어?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럼 아이는 내가 미디어 본 거에서 끝이 아니라 이걸 다시 생각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기다 막 잘난 척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약간 피고름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뭘 봤대요. 뭐 똥에 대한 뭘 봤대. 그러면 저기 우리 똥에 대한 거 책 있잖아. 그림책. 그거 한번 볼래? 라고 해서 아이가 책이나 다른 걸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몰두하는 활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퍼즐이나 레고 같은 것들을 제안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보통 뭐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뭐 과학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거기서 나온 실험을 똑같이 되게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적어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시간 될 때 사서 해보자. 아니면 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정리해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미디어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 미디어 안 볼 때는 엄마 아빠한테 엄청 치대죠. 응. 그리고 막 같이 놀자 그러고 역할놀이 하자 그러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다소 귀찮지만 어차피 역할놀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미디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그거 보고 끝나고 나서 역할놀이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을 뒤에다가 배치시키시는 거. 그때 바짝 집중해주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대신 이제 또 아이가 그냥 놀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무슨 얘기할 때 그냥 잘 반응해주는 것만으로 얘는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래서 대화하는 활동으로 전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좋아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SBS 스페셜에서 미디어 조절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를 했을 때, 그때 네 가지 아이들의 사례를 직접 24시간씩 3일 동안의 비디오를 보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되게 인상 깊어요. 그 아이가 사실 미디어를 너무 과하게 진짜 심하게 하는데 걔는 사실 미디어가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얘는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퇴근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는 그 대화 시간이 늘어나게끔 솔루션을 주고 적용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이 그냥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욕구가 차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도 미디어로 그걸 다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실에서 부모나 친구들과 이런 유대관계를 좋아하는 애들은 지금은 영상을 보는 정도로 소비하지만 나중에는 이 관계를 미디어라는 온라인 세상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이 되게 짙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험한 자극이나 커뮤니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관계 맺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아이라면 미디어 사용이라는 부분이 이 아이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를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좀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감정이나 감각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미디어는 되게 평면적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만들고 구성하고 표현하고 이런 행동들 하면 좋고요. 또 아이하고 산책하면서 가장 예쁜 초록색 나뭇잎을 찾기, 가장 예쁜 돌멩이를 찾기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물이라던가 이제 미세한 자극들 이런 것들 변별하고 찾아내고 서로 막 자랑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해보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볼게요. 결국 미디어 조절의 비밀은 규칙이라는 것이지만 그 규칙의 전제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규칙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아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규칙을 잘 지켜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충족이 빈틈이 생기지 않아야 아이가 미디어가 주는 자극, 또 온라인 세상이 주는 자극에 너무 깊게 매몰되지 않는 그런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짧지만 의미 있는 상호작용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어떤 소주제로 미디어를 어떻게 조절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되게 제가 사실 강의하느라고 댓글 못 봤는데 막 이런저런 것들을 주셨네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아, 음, 자, 전화와 문자만 쓰기로 하고 사용 규칙을 잘 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커가면서 주위 친구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이게 정해놓고 하는데, 게임 시간을 계속 요구한다.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냐?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핸드폰 게임. 이게 참 문제죠. 자, 저희 아이도 게임을 합니다. 사실 저는 게임을 특별히 되게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절은 하겠지만 게임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도 조절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나쁜 게임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게임 중에는 되게 좋은 게임도 많고요. 그다음에 막상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게임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상호작용하고 친구를 사귀는 되게 큰 열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수줍음이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게임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좀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근데 대신 게임이 10분, 20분 이게 우리 기준에서 정한 거라면 한번 아이의 게임 패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게임도 종류에 따라서 약간 러닝 타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뭘 권하고 싶냐면 너 어떤 게임 하냐고 물어보고 아이가 한번 게임을 할 때 옆에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할 때랑 아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막 약간 싸우면서 가는 게임을 할 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게임 러닝 타임이 좀 긴 게 있어요. 저희 애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걸 처음에 할 때는 좀 길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뭘 만드느라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 그래서 매일 10분, 20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게임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대신 조금 충분히 1시간 동안 만들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재미가 없고 어몽어스를 하길래 어몽어스는 판이 짧게 끝나요. 짧게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몇 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자꾸 부모와의 관계에다 관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10분이야 이런데 마인크래프트를 해?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아이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율을 시키시는 게 좋고요. 저는 휴대폰에 게임 안 깔아줬어요. 휴대폰 게임은 아빠 핸드폰과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아이 핸드폰에는 휴대폰 게임을 안 깔아줬어요. 왜냐면 제가 하도 애들이 자기 핸드폰 꺼내서 아무 때나 계속 이동 중에 게임하고 이러는 거 너무 조절 안 되고 꼴 빼기 싫어서 우리 집은 너의 핸드폰은 아직 게임을 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아빠 핸드폰이나 제 핸드폰에다가 깝니다. 그 제가 핸드폰이 필요해서라도 적당히 하면 뺏게 돼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아니면 패드 게임 이런 걸로 좀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질문을 볼게요. 음. 규칙을 이해하고 조절력을 효과적으로 배우게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애매한 개념이 있는데,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교육하기에 적당한 연령대도 정해져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미디어를 노출을 시작하셨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물들 봤을 땐 18개월 전에는 되도록 보여주지 말라 그러고 36개월까지도 노출 안 하고 지연하면 좋다라고 이제 미국 수학과 의회나 이런 데서는 다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특히 아이가 막 둘째거나 이러면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부터 보고 이래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키고 내가 이해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적어도 아이가 어느 정도 언어 표현이 돼. 여기서 언어 표현이라는 거는 뭐 3개. 이제 그다음에 내가 우리가 그만 이랬을 때 이해하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보통은 뭐 세 돌 전에도 가능하죠. 두 돌에서 세 돌 사이도. 대신 더 심플하게 두 개, 뽀로로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끊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조금 아이가 연령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다소 평화롭지 않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애가 100% 우니까요.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이때는 부모가 되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아니야. 봤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끊는 거. 근데 아이가 좀 나이가 들면 계속 근데 네가 꺼봐. 할 수 있고 아이가 이거 왜 꺼야 되는지 우리가 약속을 그렇게 정했잖아.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약속을 왜 규칙을 수정하고 싶니? 라고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한 5살, 6살 요맘쯤만 돼도 요 정도까지 가능한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발달, 언어 표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세 번째. 저학년 때부터 규칙을 정해서 사용했고, 젠 프로그램이나 구글 패밀리 링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시간을 조절해 왔대요. 지금 5학년이고 거의 3년째 조절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칙을 어기거나,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몰래 시간을 변경해 놓거나, 이제 아이가 약간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친구 걸로 본다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해 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거예요. 일단은 그동안 잘 지킨 것도 너무 장해요. 너무 장하고요. 어머니도 아버님도 대단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규칙을 어기는 거. 이거는 미디어 조절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핵심이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디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보다는 더 크고 중요한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엄마 아빠를 속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규칙을 우리가 정해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그걸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 할 수 있어. 근데 너가 조금 규칙을 어기는 것보다 넌 지금 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야. 당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아이의 인성과 성격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 아이한테 이 거짓말을 하거나 몰래 하거나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훈육하시고 어떻게 하면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 아빠를 속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왜냐면 얘 지금 고학년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대화는 나눠주셔야 합니다. 예, 인성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라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 미디어와 관련된 학습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나오는 얘기랑 조금 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 마마 TNI 주신 분 태블릿 학습지에 대한 생각 요거는 제가 잠시 후 두 번째 강의 마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Q&A까지 우선 1차 시 마감하고요. 잠시 후에 11시부터 12시부터 이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